오랜만에 스타워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왜 안 했느냐? 스타워즈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랬지 왜 그랬겠어. 작년 중순이었나? 에콜라이트라는 희대의 작품이 나왔죠? 저는 이거 뭐 설정이나 이런 거를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피싱이 이런 거니 따지기 전에 상당히 노잼이었기 때문에 깔게 많은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이건 좀 스스로의 프레임에 갇히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디즈니 스타워즈에 대해서 본격적 얘기를 들어가 보죠. 사실 디즈니 스타워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퀄 3부작과 한 솔로, 로그원의 총 5개의 영화가 나왔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인 스타워즈 반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퀄 3부작을 당연하게도 싫어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피신이 뭐니 따지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얘들은 그냥 못 만든 건데 이런저런 곁다리에만 다들 치중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길게 얘기하게 될 것 같으므로 저 그 셋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로그원부터 보죠. 사실 저는 저 시기에 나온 디즈니 스타워즈 중에서 로그원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홍보를 좀 엉망으로 했거든요. 크레닉을 베이더와 경쟁 중인 사람이라지 않나, 한 편도 보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스타워즈라고 부르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타워즈 6부작을 다 봤고 그 당시 방영하던 반란군 시리즈를 애청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터에그들이 정말 많이 보여 극장에서 즐거웠습니다. 물론 앞에 30분은 정신없다는 평가에 동감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눈을 뗄 수 없으니 그냥 그게 넘어간 것뿐. 한 솔로, 정말 무난무난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난해서 문제였고 당시 라스트 제다이로 인한 반감에 의해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스몰이 나옴으로 인해 클론 전쟁 시리즈를 안 본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까지 했으니 사실 흥행에 실패할 조건들을 좀 많이 갖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평단과 관객의 융단 폭격을 받으며 혹평을 받을 무렵 또 다른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달로리안 시즌1의 방영이죠. 디즈니 플러스 출범 후 처음으로 나온 스타워즈 드라마인데 스타워즈 시퀄의 대인 팬들은 많은 우려를 표했죠. 아니 스타워즈는 영화 시리즈인데 괜히 드라마로 해서 완전히 말아먹는 게 아니냐면서요. 그런데 1화가 방영되자마자 팬들과 평론가들은 엄청난 호평과 함께 새로운 마스코트의 등장을 환영했죠. 저도 그 당시에 정말 재밌게 봤고요. 시즌1 마지막 화에 나온 다크세이버는 오랜 클론 전쟁 팬들의 팬심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 만달로리안 시즌2가 방영되기 전에 클론 전쟁 시즌7이 나왔습니다. 클론 전쟁 초창기는 혹평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허접스러운 그래픽, 뜬금없는 아소카의 등장과 가벼워 보이는 클론들의 모습 때문에 프리퀄 팬들이 반발했지만 점점 발전해가는 스토리와 연출, 성장기를 다루다 보니 클론 전쟁도 팬층이 늘었죠. 그런데 디즈니로 인수되면서 시즌 6으로만 영원히 끝날 줄로만 알았던 클론 전쟁이 시즌 7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동안의 그래픽 문제도 고쳐서 웬만한 극장용 애니메이션급의 클론 전쟁 시즌 7은 역시 호평받았습니다. 중간에 껴있었던 마르테즈 자매 에피소드는 필러 같다면서 별로라는 평가를 받았지만요. 그리고 초반 에피소드에 나온 배드배치 녀석들은 추후 제작이 발표된 배드배치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고요. 그리고 디즈니 산하 최애 전성기 스타워즈 작품입니다. 바로 만달로리안 시즌2. 본격 스타워즈 뽕을 최대로 채워준 시즌으로 시즌3의 평가를 깎아먹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아소카 타노, 보카탄 크리즈, 보바펫 등 오랜 기간 팬층을 쌓아온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인해 스타워즈에 관심을 끊었던 이들도 돌아오게 되었죠. 마지막에 루크 스카이워커의 등장은 라스트 제다이에서 이미지가 망가진 그의 위상을 다시 돋구어줬습니다. 주인공 파티 5명이 제대로 이기지 못한 다크트루퍼 군단을 혈혈단신으로 도륙하는 모습은 루크의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을 만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를 엄청나게 늘린 디즈니, 헛발질을 시작합니다. 본격 문어발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북 오브 보바펫. 솔직히 만달로리안의 주인공 딘 자링 이전에 이 보바펫이 인기를 끌지 않았더라면 드라마 만달로리안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바펫의 배우를 프리퀄 시절에
그의 아버지 장고 펜 역할을 맡았던 테무에라 모리슨을 다시 모셔와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추태를 부린 겁니다. 너프된 보바펫, 사막 배경과 어울리지 않는 폭주적 동아리, 느려 터진 액션, 무의미한 카메오, 그리고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았죠.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이 드라마는 5화부터 보바펫이 주인공 자리를 딘자린에게 뺏긴다는 겁니다. 주인공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모순이 생긴 거죠. 그래도 어쨌든 시청률은 은근히 높았고 나름 컬트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으니 디즈니로서는 다행이었습니다. 오비안 케노비, 사실 좀 괘씸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과거에 나온 유명 캐릭터의 시청률을 맡기겠다는 거 아닐까요? 은둔해야 하는 캐릭터인데 억지로 끌어내서 이상하게 살을 붙이는 행동 자체가 작품 내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둔 생활을 한 시즌 동안을 보여주기는 노잼이니 억지 서사를 끼워 넣은 거죠. 심지어 분장들도 이상하고 검증된 배우들의 얼굴에 분칠을 대충 허접스럽게 해서 그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놈의 쉐이키캠 기법, 정적인 화면이 필요한 상황에 왜 이리 카메라를 흔들리거리나요? 지진 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잠에 얘는 죽이고 끝내지 왜 이리 명줄은 길게 만들었는지, 얘 때문에 오비안 스크린 타임이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배드배치 시리즈, 처음은 화려했으나 끝은 뱀 꼬리보다 못한 유망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코디나 메이데이, 지로비스트 에피소드는 나름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피소드를 제외하면 싹 다 끼어팔기 에피소드라 이걸 정주행할 가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 시즌당 거의 16부작에 시즌이 3개라 전혀 적은 볼륨이 아닌데 그중 반이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결말은 결국 또 타임슬립이 일어나 중간 파트는 생략되고 몇 년 뒤 모습을 다루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다이 이야기랑 제국 이야기는 솔직히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두쿠의 과거 스토리만 빼면 진짜 딱히 궁금하지도 않았던 이야기였죠. 그나마 베리 소피의 후일담을 다루는 게 관심을 끌었는데 이게 제국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지도 않았음에도 제국 이야기로 배정된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소카, 주연 배우인 로사리오 도슨의 되도 않은 액션 연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걸 재밌게 봤습니다. 스타워즈 반란군의 엄청난 팬인 저로서는 볼 때마다 아 저거, 아 쟤 이러면서 봤는데 배우들의 일반 연기들도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액션 연기만 아니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테고 사빈을 포스 유저로 만드는 건 좀 너무 무리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반란군에서도 만달로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이 훨씬 큰 캐릭터에게 억지로 이러한 설정을 붙이는 건 좀 많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에즈라 브리저, 스론 대제독의 실사화로 앞으로 나올 스타워즈 작품들의 길을 불어넣어준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도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했던 드라마입니다. 오비안 케노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위에 혹평은 없었겠죠? 얘는 따로 짚어서 얘기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대망의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왔네요. 에콜라이트. 일단 전 이거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고요. 3화에 오글거리는 그 장면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작가인 레슬리 헤들랜드가 인터뷰를 워낙 화려하게 해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만 시즌 1으로 끝내도 될 정도의 완성도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닌데? 속보에게 시즌 2를 만들려고 그런 결말도 내고 배우는 기싸움을 하질 않나 시청률 2위였다고 엄프를 시전까지 했죠. 그런데 그 분기 디즈니 플러스 내에서나 2위였지 그 당시 전체 OTT로 따지면 맥스 측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더 펭귄, 크리처 코맨도스의 시청률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게 실제 수치였던 거죠. 그런데 제작비는 너무 들어서 시즌2가 안 나온다고 반확정된지라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점이 없냐? 당연히 있죠. 제키 론, 솔, 카이미르, 요드 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고 배우들의 연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깎아먹는 게 쌍둥이 메이와 오샤의 존재입니다. 아만델라 스탠버그가 저는 연기를 잘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헝거게임에서 루 역을 맡았을 때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별로입니다. 구별이 가지 않는 쌍둥이 역을 맡아서 연기력 문제가 수면에 떠오를 만도 했습니다. 그냥 총체적으로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에콜라이트에게 피해를 크게 받은 작품이 있죠. 바로 스켈레톤 크루. 이건 진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 정도의 평가를 받을 건 아닌 드라마예요. 연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에 충분한데 에콜라이트가 흔들거리던 스타워즈 팬덤을 완전히 무너뜨려 외면받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쯤은 볼만한데 말이죠. 총체적으로 디즈니는 너무 양적으로 작품을 찍어내는 걸 멈춰야 합니다. 관객들은 멍청이들이 아닙니다. 막 찍어낸다고 다 보지는 않아요. 누구는 마음이 안 아프나요? 작품이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팬들도 기분 나쁘고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영화 제작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